부부가 함께 산다는 건 늘 같은 공간에서 숨쉬고 같은 시간 속에서 살아간다는 뜻이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서로 다른 방에서 잠을 자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처음엔 작은 불편함에서 시작됐을 수도 있다. 코 고는 소리, 잠버릇, 수면 패턴의 차이, 혹은 피곤함이나 스트레스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 우리 방을 따로 쓸까? 문제는 그 제안이 두 사람의 합의함 없이 시작될 때다. 한 사람은 편해졌다고 느낄지 몰라도 다른 한 사람은 외로움과 거절감을 느낀다. 같은 집, 같은 날을 살아도 서로 다른 방에서 깨어나는 순간 두 사람의 마음은 서서히 멀어진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선 무엇보다 합의가 중요하다. 같이 자는 것보다 중요한 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일이다. 만약 한 사람이 방을 따로 쓰기 원하고 다른 한 사람은 함께 자고 싶어 한다면 그 차이를 무시한 채 결정해선 안 된다. 작은 틈이 큰 거리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억지로 같은 방에서 자야 한다는 건 아니다. 때로는 떨어져 자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다. 중요한 건 합의와 이해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합의는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까?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대화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다. 우선 방을 따로 쓰길 원하게 된 이유를 솔직히 나눠야 한다. 단순히 불편함 때문인지 심리적인 거리 때문인지 말이다. 이유가 명확해지면 해결의 실마리도 보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다른 연결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 해답이다. 예를 들어 함께 취미 활동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함께 요리를 해본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또는 산책을 나가는 것도 괜찮다. 또는 주말마다 작은 여행을 떠나보자. 낯선 곳에선 서로를 새롭게 볼 수 있다. 평소에 하지 못한 대화도 나누게 된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같은 방에 자지 않아도 서로 영도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또 하나, 섹스를 통해 친밀감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다. 섹스는 단순한 육체적 행위가 아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강력한 언어다. 각방을 쓰더라도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이어가야 한다. 포옹, 손잡기, 가벼운 키스 같은 접촉도 관계를 지키는 데 큰 힘이 된다. 하지만 이마저도 어렵다면 그 뿌리엔 더 깊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상처, 외도, 신뢰의 균열 등이 그렇다. 이 경우엔 전문가의 상담이 꼭 필요하다. 많은 부부들이 상담을 어렵게 생각한다. 문제가 크지 않다고 외면하거나 남들 보기에 부끄럽다고 숨긴다. 하지만 오히려 상담은 사랑을 회복하는 기회가 된다. 상담을 통해 서로의 진짜 속마음을 듣게 되고 내가 몰랐던 상대의 감정도 이해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다시 손을 잡는 부부도 많다. 부부는 함께 살아가지만 같은 마음으로 사는 건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같은 이불을 덮고 잔다고 가까운 것도 아니고 방을 따로 쓴다고 멀어진 것도 아니다. 관계를 결정짓는 건 거리보다 태도다. 서로를 향한 마음, 그것 하나로 다시 연결될 수 있다. 만약 지금 당신의 배우자가 방을 따로 쓰길 원한다고 하면 서운한 마음만 품지 말고 이 질문을 던져보자. 무슨 이유일까? 서로 어떤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 그리고 함께 답을 찾아가자. 화면을 2번 터치해보세요. 우리는 아직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 한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두 사람의 결정으로 관계를 지켜가길 바란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SNS에서 따뜻한 곤대를 검색해보세요.